댕키에 온 지는 4년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이시려나 결혼한 지 2년 차 된 새댁이고요.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다시 새댁이로 돌아간 그런 댕키한 권장님입니다. 제가 이제 이직 준비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큰 병원에 있었거든요. 병원급에 있었는데 이제 이직 준비를 하면서 치과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댕키의 자료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검색어로 키워드를 검색을 해도 다 댕키가 뜨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ML 아카데미였죠. 그래서 자료가 필요해서 처음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언제든지 힘이 되는 사람들, 저하고 같은 꿈을 가지고 있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댕키 사람들, 댕키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댕키 회원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시행착오를 겪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는 내가 요즘 이런 걸 이렇게 해서 힘들어 이러면 친구들끼리는 아니 네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이제 시간 낭비를 서로까지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낭비를 하느냐.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같이 꿈을 꾸니까 선생님들하고는 얘기가 카페에서는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한 달 프로세스를 봤을 때 두 번째 주에는 온라인 스터디를 하고요. 네 번째에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눠요. 그렇게 해서 올해 목표는 저희가 책을 하나 내는 거예요. 저희가 상담, 대구 스터디가 지금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만들고 어떤 이제 팁들이나 그런 걸 넣어서 책을 하나 만드는 게, 대구 스터디만의 북을 하나 만드는 게 올해의 목표예요. 제가 동어 강의를 했었는데, 회계에 대한 강의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회계에 제가 경영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회계에 대해서 아는 게 이만큼이라 생각하면 이것보다 쉽게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어요. 수강생탁에서 맞서서. 근데 수강생탁이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회계를 한다고 하니까 댕키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뭐 경영 그런 과정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25명 기부강인데 그렇게 오셨는데 제가 그날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피드백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고 저 자체도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 후로는 정말 제 강의의 철학이라고도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아도 진짜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강의를 하자라고 바뀌었는데 제가 아는 걸 10가지면 그걸 다 전달하고 하면 욕심이 되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작년 6월에 했던 기부 강의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잘했던 강의는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끝나버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댕키 오니까 하나를 들어도 팁을 주니까 아니면은 뭐 자료를 주시니까 그걸 보고 병원에 와서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런 강사가 치과 강사면 정말 실무가 강한 사람이 돼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댕키의 강사가 되게 됐죠. 디스크 실무 분야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상담도 같이 준비를, 왜냐하면 디스크랑 상담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분야도 공부를 하고 있고 데스크 쪽으로 지금 현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진로 지도 학생들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정보람 강사님이 되게,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선입견이 있었어요. 강사라 하면 되게 차려입고 이러면 그냥 겉모습을 좀 많이 봤던 거죠. 그랬는데 정보람 강사님께서 평범한 캐주얼 이렇게 차림으로 치마를 입으시고 그냥 셔츠를 입고 강의장에 오셨어요. 근데 강의를 하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비전공자인 제가 임상을 듣는데 인프를 뜨고 뭐 인플레이션 강의를 하셨거든요. 듣는데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걸 강의를 듣고 내가 내일 당장 인프를 뜰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항상 저는 댕키에서 생각하면 정보람 강사님처럼 이렇게 쉽게 잘 설명해주는, 그리고 눈높이를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수강자들하고. 그래서 그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인 것 같거든요. 항상 강사로서의 딜레마예요. 나의 눈높이에서 하자니 수강자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좀 낮추자니 너무 내용이 쉬워질까봐 걱정인데, 그 선을 잘 넘나드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전 정보람 강사님이 되게 강의를 하는 걸 좋아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데, 학부 때는 거기 다 이제 뭐 전공 수업도 있고 교양 수업도 있고 원치 않아도 막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는데, 이거 깊이 있는 거 제가 원하는 것만 듣잖아요, 수업을. 그런데 그 수업 방법도
그러니까 뭐 논문을 가져가서 페이퍼를 해서 그 자기 관심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기 그 어떻게 할 건지 성의계를 하고 이제 계속 깊이 있게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여기에 세부적으로 과지를 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이제 병원 실무나 병원 의료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 의료 경영이라는 부분이 제가 저희 학교에서 졸업생으로 3번째인가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제가 입학할 당시만 공무원학과에 입학할 당시만 해도 의료 경영이 거의 없었어요. 전국에 경희대에 있고 뭐 저희 있고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이제 막 지금은 정말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수님들 전부 다 그냥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병원에 문득조차 밟아보지 않은 병원 실무 경영은 1년도 안 되는 없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런 실무 경력을 살려서 학생들에게 나갔을 때 책으로 보는 마케팅이 아니라 책이 필요 없죠. 지금 다른 병원에서 하고 있는 마케팅을 벤치마킹 한다든지 그걸 분석해 본다든지 그런 강의를 실무에서 바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실무의 병원에 취업을 했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강의를 알려주고 싶어요. 병원 쪽이니까 여러 가지 과가 있잖아요. 뭐 안과도 피부과도 다 있는데 치과를 결심했던 그거였어요. 굶어 죽진 않겠군. 뿌듯했던 점은 환자분께서 많이 이제 힘드신데 너 하나 믿고 내가 병원 온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놓을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놓으시는 게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을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시부모님들 뵈러 가는 것도 뭐 부담감을 가져서 뭐 이렇게 가기 싫어 이게 아니라 그래 가는 게 그게 내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한 달에 한 번쯤 들린다든지 그러고 요리를 못하거나 이렇게 신랑 밥을 못 챙겨주는 거에 대해서 저 별로 미안해 하거나 막 이렇게 미안 뭐 이런 말 잘 안 해요. 내가 지금 대신에 바쁘고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그걸 이해해 주는 것도 있지만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막 정말 어렵게 내가 이번 주말에 서울 가야 돼서 좀 힘들 것 같은데 얘기하면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래 내가 배려해 줘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러면 그래 너 나한테 허락받아라고 되잖아요. 근데 전 당당하게 맞아 이번 주 일요일 서울 가 갔다 와야 되니까 뭐 오빠 알아서 해. 아니면 뭐 엄마 뭐 저는 시어머니한테도 저 일하러 가니까 이번 주는 힘들 것 같다. 아니면 그 다음날 가겠다. 선책을 주고 그렇게 말하면 다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결혼 보상페이도 중요하고 근데 저는 제 능력을 얼마나 인정해주고 그거를 끌어내줄 수 있는 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0만큼인데 그 100을 못 끌어내는 원장님도 있고요. 그거를 120만큼 끌어내서 활용하시는 원장님이고 그거는 위에 상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많이 이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애기 엄마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한 1, 2년 뒤면 애기도 가져야 될 것 같고 강사로서 좀 더 자리도 잡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쁜 카페를 짓고 싶어요. 카페를 하고요. 안에 사무실 나무 결이 느껴지는 책상을 두고 작업도 하면서 일도 하고 그리고 뭐 치과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민 상담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덴키에서 세미나를 한다면 소규모 강의실도 빌려줄 수 있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저는 요즘의 삶의 진짜 만족도가 치과에 다닐 때 삶의 만족도가 지금 한 60, 80이었다면 지금 만족도는 200%인 것 같아요. 덴키가 이번 올해를 기점으로 많이 성장하고 많이 발전을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덴키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점점 막연한 꿈이 이제 그려지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덴키 온 게 너무 잘한 일. 그리고 2010년에 제가 덴키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참 제가 덴키한 인터뷰를 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네, 이런 인터뷰가 생길 줄도 몰랐겠죠, 그쵸, 우리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너무 즐거운 나날인 것 같아요, 저는. 함께한 시간들이 행복하다는 슬로건과 같이 인터뷰하는 시간 내내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 찾아온 봄처럼 그 봄 향기 항상 간직하시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